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23일 12시, 낮 12시 반입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선동에 노출되고 피해를 많이 본 정치인도 드물 겁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나와가지고 1억 원 피부 관리를 받았다. 연간 1억 원을 드는 피부 관리를 특별히 받았다 해가지고 소동을 벌여가지고 낙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뒤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경원 씨를 이 친일파로 모는데 거짓말 선동을 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분의 출산 문제까지 또 끄집어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여성 비하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거 일종의 인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토요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 보고 원정 출산했다고 하는데 맞다. 나는 부산에 근무하다가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이 있는 서울로 와서 출산을 했다. 있는 죄 덮지 말고 없는 죄 만들지 말라. 그렇다면 같이 한번 특검해보자. 즉 문재인, 조국, 황교안, 나경원 딸 아들 다 특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주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 문제를 SNS에서 퍼뜨리고 이걸 또 언론이 보도를 해주고 집권당이 나서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선동입니다. 그리고 선동에 언론이 사실과 허위를 구별해야 할 언론이 들어서가지고 선동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MBC, KBS가 주동했던 광우병 난동을 경험하고도 그런 유의 선동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 한 30%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30%가 속아 넘어간다? 그 30%는 고학력자가 많아요. 이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는 과연 유지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동. 요새는 또 친일파 선동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는 오늘 또 이렇게 해명을 내어놓았습니다. 해명을 할 거 없습니다. 이분 말대로 한국에서 출산한 게 맞는데 미국에 가서 출산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통한다는 게 참 끔찍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정 출산이 아니냐고 하더니 이제는 또 이중국적 아니냐고 아들을 괴롭힌다면서 둘 다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희생양으로 삼아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요새 네티즌, 일부 악질적인 네티즌이 부산지법 판사로 근무할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고급 산후조리원인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출산한 다음에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이 세워졌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해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아들이 가입한 학생회도, 예일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가입한 학생회도 어느 나라 국적이든 누구든 참여 가능한 학생회다. 그런데 미국 국적자만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딸이, 딸의 논문 조작, 제1 논문 조작, 이게 문제가 되니까 거꾸로 이제 나경원 아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교 시절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되었다.
이것도 엉터리다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논문이 아니에요.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한 발표문, 한 페이지짜리 발표문입니다. 포스트, 논문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작성하는데 이 학생이 자기 실력대로 열심히 일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꾸 조국 제1저자 논문 조작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지난 19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미국 거주 네티즌들은 부유층 원정 출산 예비 엄마들 사이에서 최고급 산후조리원으로 유명한 라치몬트를 주목했고, 예일대 재학 중인 아들이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 모임인 KASY에 속해 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원장 출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걸 집권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짓말을 중개해 주는 거죠.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거죠. 뻔한 거짓말을 자기가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고 네티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하는 것을 중개해가지고 확산시켜주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서울시장 보선 때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 파동이 아니죠. 선동이죠. 선동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파동을 연상시킨다. 아들이 이중 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그 논쟁은 끝난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 거짓말 선동에 좀 힘을 보태주는 아주 듯한 아주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가 그럼 같이 한번 특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홍준표 전 대표는 또 페이스북 글에다가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런 의혹 없이 대여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산을 한국에서 했으면 뭐 이중국적자 논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예 무시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 거짓말에 무슨 일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편성하는 걸 보면은 야, 이 선동이라는 게 참 놀랍구나. 선동이라는 것은 이거 학력과 별로 관계가 없구나. 때로는 인격과도 별로 관계가 없구나. 선동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질투심에 한번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즉 학력이 높을수록 속는데도 1등이다.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저 중졸 이하 학력자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북한 소행이 아니면 누구냐 이랬는데, 대학 재학 중이든지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선동에 관한 한은 배울수록 잘 속는다. 배울수록 무식해진다. 그것은 선동하는 사람들이 또한 배운 사람들이고, 선동한 사람들이 그 배운 걸 가지고 나쁜 데 이용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하고, 이걸 정치인들이 뒷받침을 하고, 그 선동이 검찰을 움직이고 선동이 국회를 흔들고 해가지고 2016년에는 드디어 새누리당 집권 여당 안에서 반쯤 되는 국회의원이, 60명 넘는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게 되었다. 선동에 넘어가면은 그 선동을 깨부셔야 할 집권 여당까지도,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선동에 넘어가니까 정권이 무너졌다. 선동으로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고 감옥에 있도록 만든 가장 큰 힘은 선동입니다. 그 선동에 아직도 우파가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에 잘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